그만 좀 떠드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누군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긴 뭘 알아요. 알아도 상관없고요. 이 행사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초대라면 저도 분명히 명단에 있을 텐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이름은 리스트에 없습. 경호팀.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순식간에 공연장 로비를 가득 메웠다. 희미하게 깔리는 배경음악마저 순간 끊긴 듯했고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그들의 시선과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행사 준비로 분주해 보이던 스태프 일부도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살폈다. 누군가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아니야? 하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바로 앞에서 그를 막아선 매니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야, 지금 저 사람 정말 손흥민 맞지? 축구선수 손흥민. 그러게,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어떻게 명단에 없을 수가 있지? 혹시 스폰서나 기획 쪽에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모르겠어.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막는 건 너무 심하잖아. 누군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윽고 곳곳에서 시선이 집중되자 매니저는 더욱 예민해진 목소리로 외쳤다. 뭘 봅니까, 다들? 여기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주세. 오늘 이 무대는 오직 초청받은 특별 게스트와 티켓을 가진 분들만 입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요. 손흥민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분명히 제 매니지먼트 팀이 이 행사와 협의 중이라 들었는데 초대장은 정식으로 받지 못했지만 일정이 가능해서 직접 들르기로 한 겁니다. 하하, 정말 뻔뻔하시네요. 요즘 누구나 나는 특별 게스트라고 주장하고 들어오려 하지만 여긴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저도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려는 건 아니에요. 담당자가 따로 있었다고요. 그 담당자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이미 저희 쪽에선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 더 이상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주십시오. 뒤편에서 속삭이던 관객 몇 명이 답답하다는 듯 손흥민 쪽으로 다가섰다. 저기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사진 좀 같이. 지금 사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니저가 그 팬을 밀치듯 말렸다. 공연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입니. 다들 질서 지켜주세요. 저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세요? 몰라서 이럽니까? 암리 유명인이라면서요. 하지만 여기서는 규정이 더 우선입니다. 매서운 태도로 일관하던 매니저가 소리치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스태프들도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로비 한 구석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저 좀 봐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공연의 기획사 측 담당자나 공연 총괄 스태프를 불러주실 수 없나요? 지금 바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이런 사소한 일에 귀한 분들 귀찮게 하지 마세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손님이자 협의 중이던 게스트일 수도 있는데 게스트? 허허. 게스트면 알아서 명단이 왔을 겁니? 적당히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그때 로비 바깥에서 여자 스태프 한 명이 달려들어왔다. 팀장님, 제가 방금 본부 쪽에 확인했는데 혹시 이분 정말로 손흥민 선수 맞나요? 매니저는 헛기침을 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렇다는데요, 뭐. 리스트엔 없다니까. 본부 쪽에서 사실 일정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모를 변동에 대비해서 재조정한다던데 제가 들은 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미 제외했으면 끝이지. 공연 전날 명단 뒤집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여자 스태프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쳐다봤다. 정말 죄송합니. 지금 명단에 없는 건 사실인데 제가 따로 윗선에 다시 보고해 볼게요. 매니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스태프에게 따지듯 말했다. 공연 직전에 이렇게 번복하면 혼란만 가중됩니. 안 그래도 자리 제한 있는데 무대 뒤 관람 공간에 누구를 더 넣겠다고. 하지만 이분이 손흥민 선수니까 혹시 스폰서나 관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이봐요. 우리는 이미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이분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주변에 있던 관객들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이 안 되지 않아? 손흥민이잖아. 공식 초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의를 차리는 게 맞잖아.
규정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냐? 누가 책임자인지 불러와야겠다. 그러나 매니저는 이미 자리를 뜰 기세였고 굳은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마무리 발언을 던졌다. 명단에 없다면 끝난 겁니. 여기서 더 실랑이 하면 저희가 정식으로 퇴거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짧게 대답하고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이런 식으로라도 사람을 함부로 몰아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여기서 더 분란 일으키고 싶진 않네요. 매니저는 다시금 경호원을 부르려는 듯 무정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몇몇이 다급하게 손흥민에게 다가섰다. 선수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거 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라도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 굳이 문제로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선 황당하긴 하네요.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걸요. 다들 이건 기본적인 예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괜찮습. 저는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대신 오늘이 어떤 공연인지 궁금하네요. 원래 축하차 들르려고 했는데 이 공연 새롭게 리뉴얼된 서울 센트럴 돔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대 아이돌 그룹 콘서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 명의 스페셜 게스트가 함께 공연한다는 소문도 돌았죠. 그 스페셜 게스트 중에 손흥민 선수도 포함이 될 뻔했다는 거 아닌가요? 한참 사람들의 말이 오가던 도중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혹시 이 공연장 근처에 다른 공연이나 행사로 활용될 공간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뭔가 즉흥 이벤트를 열어볼까 해서요. 즉흥 이벤트요? 네, 사실 저는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오히려 저 나름대로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어요. 아, 바깥 광장이 있긴 한데 보통은 큰 행사 아니면 대관이 어려울 텐데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깜짝 이벤트 같은 거요. 굳이 무대가 낳고도 돼요.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와, 대체 어떤 걸 하시려는 거죠? 팬들을 위한 팬사인회 같은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아무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노래, 혹은 토크 자리도 좋고요. 근데 이 공연에 배제당하신 건데, 그래도 괜찮으세요? 음, 괜찮다고 할 수는 없죠. 솔직히 좀 씁쓸함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칼에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서 기죽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저 스스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다른 팬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다. 진짜 좋네요. 이런 갑작스러운 기획이야말로 누구나 환영이라는 느낌이라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저기 공연장 앞에서 문전박대 당한 분들도 꽤 많던데 다 같이 모이면 재미있을 듯. 손흥민 선수랑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신나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뒤에 바깥 광장 쪽으로 와주세. 저도 즉흥적으로 준비를 좀 해볼게요. 네, 당연히 가죠. 너무 기대돼요. 그 와중에 로비 구석에서 한 스태프가 다급히 매니저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 SSAS 실시간으로 이 영상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분 손흥민은 우리 행사랑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손흥민을 초대한 줄 알았는데 기획사 측이 일방적으로 빼버렸다는 내용이 퍼지는 중이라서 공연 이미지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차 말했잖아.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그는 리스트에 없다고. 매니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의 비명 섞인 호통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밖으로 빠져나가 손흥민이 약속한 즉흥 이벤트를 기약하기 시작했다. 와, 여기가 서울 센트럴 돔 옆 광장 맞죠? 확실히 새로 조성된 공간이라 그런지 넓네요. 네, 보통은 이런 대형 공연 있을 때 푸드트럭이나 팬 이벤트를 열곤 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더 낫네요. 이제 뭘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선수님, 필요한 장비나 물품이 있으면 말씀하세. 혹시 스피커나 마이크 같은 건 필요하신가요? 이미 공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일찍 도착했지만 자리가 애매해.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다.
일단 간단하게라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마이크 한 두 개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음악 틀 수 있는 작은 스피커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집에서 포터블 스피커를 가져왔는데 충전이 얼마나 남았을지. 그것도 좋아요. 뭐든 있으면 활용해보죠. 제법 많은 인파가 몰리자 광장은 어느새 작은 축제 분위기가 됐다. 인근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오는 사람도 있었고, 음료수 같이 나눠 마실래요? 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주변에서 즉석으로 깔 수 있는 배경음악을 틀어보기도 했다. 저기, 다들 잠깐 주목해 주실래요? 손흥민이 스피커를 테스트하며 말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이없게도 원래는 제가 오늘 저 공연의 게스트로 출연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뭐 이래저래 착오가 생긴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만들게 돼서 오히려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사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열심히 뛰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 광장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직접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재밌게 해보죠. 예상치 못한 제안에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피었다. 저 노래 좀 할 줄 아는데 해도 돼요? 네, 물론이죠.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저도 친구랑 같이 춤 한번 춰볼게요.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됐다. 손흥민이 스스로 무대 호스트처럼 진행을 도맡아. 여러분, 오늘 여기엔 차별도 없고 규정도 없어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참여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 아무나 환영. 하고 외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공연장 매니저가 이끄는 스태프 무리가 광장 근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매니저는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다. 아니, 저게 뭐 하는 짓거리야? 우리 공연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여는 거라며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팀장님, 다들 그냥 자유롭게 모여서 노는 분위기 같아요. 그걸 불법이라고 하기엔 나는 괘씸하다고. 지금 이 공연을 방해하는 꼴 아니야. 몰려드는 인파가 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 공연 입장권 있는 사람들은 이미 들어가거나 줄을 서 있잖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티켓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이게 뭔가요? 손흥민이 여기서 그냥 저렇게 굴면 사람들 시선은 어떻겠어? 우리가 초대 안 한 게 잘못인 것처럼 보이잖아. 스테프는 난처한 기색으로 작게 대답했다. 음, 사실 초대 안 한 게 아니라 본부에서 일정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미리 제외해둔 거긴 해요. 그게 그거죠. 어쨌든 명단에 없었으니 거부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점차 거칠어졌다. 일단 들어가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은 매니저의 기세에 눌려 옆으로 물러났고 매니저 혼자 광장 쪽으로 다가왔다. 손흥민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환호하던 군중 사이로 매니저의 굳은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이 분위기 보니까 기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결국 우리 공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 저는 오히려 못 들어가게 됐으니 여기서라도 편하게 즐기고 갈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상 우리 행사에 대한 시위처럼 보이는데요. 시위라니요.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지원 사격을 했다. 우리가 무슨 시위를 해요. 그냥 즐겁게 모여서 노는 건데. 공연장 측에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만 모인 거잖아요. 애초에 명단에서 제외했다면서요? 그럼 이렇게라도 시간을 보내는 게 문제인가요? 매니저는 숨을 고르다가 다시 손흥민을 향해 독선적인 어조로 말했다. 조습 그래요. 본부 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모이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안전 걱정이 된다면 함께 방안을 찾아보죠. 확성기를 너무 크게 틀지 않고 통행로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번 행사는 우리 쪽 보안팀이 컨트롤하는 지역이니까 이 광장도 공연장 측 허가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빨리 해산하시죠.
하지만 이 광장은 서울시 공공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군중을 모으는 게 허용되는 건 아니죠. 소음을 유발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순간 주변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차 커졌다. 이게 통행 방해인가? 차도 막히는 것도 아닌데. 저기, 우리가 웬만하면 자리를 좀 넓게 쓰고 있어요. 저기,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줄도 맞추고 통행료도 비워둘 테니까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서 다 함께 즐기고 싶거든요. 매니저는 곁눈질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얼굴이 굳었다. SNS에 올라온 실시간 영상 댓글에는 이 매니저 누구냐? 너무 뻔뻔하다. 손흥민을 내쫓다니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잠깐, 내가 분명 경고했죠. 무단으로 집회성 모임을 진행하면 공식적으로 신고하겠다고. 신고라니요? 저희는 서로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인데요. 넌 왜 이렇게 규정을 무시하죠? 아니, 저야말로 규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 여기서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 중이고, 다들 평화롭게 모였잖아요. 사람들 중 일부는 슬며시 휴대폰으로 녹화를 이어가며 증거를 남겼다. 아저씨가 더 소란이에요. 저희는 그냥 잔잔한 음악 틀고 말하는 정도예요. 그래요. 역으로 우리가 보기에 팀장님이야말로 무단으로 와서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니저의 인내심은 한계점에 다다른 듯했다. 조습, 그럼 경찰 부르죠. 그래야 이 사태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늘해졌다. 잠깐, 경찰까지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여긴 사람이 많이 모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안 났어도 무단으로 공연장 인근에서 이런 공개 이벤트를 열면 안전과 질서를 해치기 쉽습. 저는 책임자인 입장에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까까지는 그냥 나가라고만 했잖아요. 이제 와선 안전을 운운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동요하기 시작했다. 우리 괜히 경찰서 갈 일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우리가 무슨 불법 행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공연장 측에서 문제 삼으면 귀찮아질 수도 있어. 손흥민이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진정시켰다. 여러분, 우선 소란을 피우는 건 저도 원치 않습. 혹시나 문제가 된다면 제가 이 자리를 정리할 테니 괜히 두려워하지 마세. 경찰에 신고를 하신다면 저부터 먼저 경찰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죄송해요, 선수님. 저희는 그냥 가볍게 즐기고 싶었는데. 아니에요. 이런 문제까지 생길 줄은 저도 예상 못했지만 어차피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던 만남이니까요. 저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끼어들었다. 좋아요. 그러면 더 번거로운 일 생기기 전에 싹 정리하고 돌아가십시오. 손흥민 씨, 우리 공연에 섭외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 모아 방역하는 식은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방역이라니 말씀을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시는 겁니까? 저는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공연 기획이 형편없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획 측의 해명이 부족해서 생긴 오해라고 봅니다. 이때 뒤편에서 숨가쁘게 달려오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한민철 공연 기획사 대표였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상황이 이게 뭐냐고.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이분이 명단에도 없는데 밖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쫓아내기만 했단 말이야? 손흥민 선수란 걸 몰랐어? 아, 아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규정상 어쩔 수가 없었고. 한민철 대표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쉬었다. 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도로 큰 유명 인사를 그렇게 문전박대하면 지금 온라인 반응이 장난 아니라고. 기획사 왜 이래? 같은 악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매니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대표는 손흥민을 향해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사전에 우리가 협의했어야 했는데 일정 문제로 저해 처리했던 거고 혹시라도 시간이 맞으면 연락을 다시 달라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만 그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아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매니저가 너무 과하게 대응한 것 같아 사과드립니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무대 뒷좌석에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싶은데 매니저가 곁에서 황급히 끼어들었다. 대표님, 이미 좌석 배정 다 끝났고 뒷좌석도 스태프 대기 구역이라서 그럼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봐. 아니면 VIP, 라운지 쪽이라도. 그게 허용 인원 이상으로는 추가 안 된다니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습. 제가 억지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크게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민철 대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예상 외에 많은 인파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모여 있음을 확인했다. 선수님, 그렇다면 혹시 이 행사 끝나고 뒤풀이 모임이나 콘서트 애프터 파티 같은 데라도 초대를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냥 괜찮습. 이미 모두가 보듯이 저는 여기서 즉흥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훨씬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대표는 진땀을 흘리며 매니저를 노려봤다. 본부에선 일단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했으니 최소한 공식적으로라도 사과문을 준비해. 매니저는 씁쓸한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다. 대표님, 이건 공연장 보안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조치였다고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이 일로 공연 이미지가 훼손되면 어쩔 거야. 손흥민이 한 발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 대신 이분들에게만이라도 이 공연장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 규정으로 막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누는 분위기요. 그 순간 매니저가 다시 반박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명단에 없는 인원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아까처럼 대놓고 당장 나가라.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온다. 이런 말투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맞아요. 그건 좀 심했다. 그 태도는 너무 무례했어요. 라는 말들이 터져 나왔다. 매니저는 그제야 자신이 한 발언을 곱씹는 듯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대표가 다시 매니저를 타일렀다. 당신, 나랑 오래 일했지만 요즘 들어 너무 권위적으로 구는 것 같아. 오늘 일은 심각하게 반성해.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가 광장 쪽에 멈춰 섰다. 매니저가 앞서 전화를 걸었던 영향이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다. 여기 무단 집회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손흥민이 먼저 나서서 설명했다. 집회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고 일종의 즉석 이벤트 형태이니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 저희도 통행로를 확보하며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특별히 소음이나 폭력적 행동은 없는 것 같네요. 매니저가 약간 주저하다가 말했다. 네, 그렇긴 합니다. 제가 혹시나 안전 문제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일단 해산을 권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잠시 살피더니 확성기를 꺼내지 않고 차분히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건넸다. 자, 여러분. 이곳이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을 위해 질서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혹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로 쪽으로 넘어가시면 위험하니 주의해 주세.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끼리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질서를 지키겠다는 듯 조금씩 옆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감사합니. 저희도 조심할게요. 그래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경찰이 현장을 떠난 뒤 매니저는 완전히 기가 죽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르다가 손흥민이 다시 미소 지으며 군중을 향해 외쳤다. 자, 여러분, 분위기를 다시 띄워볼까요? 경찰분들도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함께 즐깁시다. 네, 좋아요. 흥분이 가라앉았던 사람들은 다시 환호성을 지르며 손흥민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매니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대표와 짧게 눈을 마주쳤다. 대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더 막으려 들면 정말 우리가 악역으로만 보여. 알았지? 네, 이미 너무 크게 번진 것 같네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기서는 잘 마무리해야지. 매니저는 주저하며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은근히 이들을 지켜봤다.
손흥민 씨. 네,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전까지 지나치게 무례한 태도로 대했습 정말 죄송합니다. 음, 괜찮습.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님이 적어도 손님에게 그리고 아무 잘못 없는 분들에게 그딴 말투로 대응한 건 제 불찰입니 직책이 높아지니 저도 모르게 제 권한을 남용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들어 관중들을 향해도 짧게 인사했다.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 제 업무 방식이 잘못됐습 규정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예의를 잃었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쌓였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팀장님, 이제야 좀 솔직해지셨네요. 그래도 사과하시는 모습 보니 다행입니다.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매니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매니저님도 행사를 안전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열린 자세로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대표가 씁쓸한 미소와 함께 말했다. 정말로 면목 없습 손흥민 씨. 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이번 일은 저도 예상 못했으니 기획사 쪽 탓만 하긴 어렵죠. 앞으로는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겠습. 저희가 공연 기획하면서 가끔 이런 실수가 생기는 건 사실인데 이번을 계기로 더욱 개선하려고요. 군중들 사이에서 한민철 대표, 우리도 공연 보러 갈 수 있게 좀 열어주면 안 됩니까? 하고 농담 섞인 외침이 들렸다. 대표는 난처한 얼굴이었지만 최대한 온화하게 대응했다. 원래 좌석이 제한이 있어서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 수 없는 건 현실적으로 안타깝습하지만 혹시 결혼 좌석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이벤트 공간이 확보되면 공지할 테니 공식 채널을 통해 바로 알릴게요. 그럼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긍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주변에서 환호성이 일었다. 오, 이거 좀 발전된 결과 아닌가? 괜히 안 된다고만 하던 때보단 나아졌네? 손흥민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은 많은 걸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초대하느냐, 초대하지 않느냐는 결국 서로의 소통과 존중 문제겠죠. 저는 앞으로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을 언제든 환영하고 싶습. 그래서 당장 다음 주말에 작은 풋살장 같은 곳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미니게임 이벤트도 열 생각이에요. 이번에 놓쳤던 분들도 그때 꼭 초대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다시금 큰 함성과 함께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도 했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직접 다가와 주시니 정말 감동이에요. 한동안 일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되네요. 맞아요. 규정, 권위 이런 것보다도 함께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매니저도 작게 미소 짓고 있었다. 손흥민 씨. 저희도 공연 쪽에서 노력하겠습. 누구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실수했으니 다음부턴 안 그러시겠죠? 네. 다시는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지 않을 겁니다. 대표가 한 발 다가서며 손흥민에게 귀띔했다. 혹시 공연 거의 끝날 때 깜짝 손님으로 무대 위에 올라와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연락 주세 꼭 올라가겠다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허락된다면 관객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알아볼게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매니저는 조용히 관중 쪽을 둘러보며 마음의 변화를 드러냈다. 저는 공연장 규정만 우선시하면 되는 줄 알았습. 그런데 사람들의 감정도 자발적인 참여의 기쁨도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도 기쁩니다. 새로운 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이 다시 음악을 틀고 간단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저도 간단한 댄스 같은 거 배워볼까요? 하며 장난스럽게 몸을 흔들어 보였다. 지켜보던 이들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역시 우리 흥. 춤 실력도 괜찮은데요. 전문가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흥만 있으면 되죠. 맞아요, 흥. 잠시 후 대표는 급히 전화가 걸려온 것을 봤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오, 그래요?
알겠습,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군중을 향해 알렸다. 여러분, 다행히 후반부 게스트 중 한 분이 아쉽게도 컨디션 문제로 참여가 어렵게 됐습. 그래서 무대 시간이 조금 비는데 손흥민 선수가 원하신다면 짧게나마 무대에서 인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중이 와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자 손흥민이 싱긋 웃었다. 그래도 될까요? 갑작스럽긴 한데. 네, 물론입니. 그 시간대에 공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수님이 계신 관중들도 함께 무대로 초대할 수 있어요. 다만 자리는 한정적이라 무대 위 인원 전부는 어렵고 일부만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도 옆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거들었다. 정식 초대장은 미처 못 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 예전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손흥민은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봤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무대에 서면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혼자만 가면 섭섭하지 않을까요? 군중은 웃으며 답했다. 아니요, 당연히 올라가셔야죠. 기껏 기회가 생겼는데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가주세요.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요. 끝나고 다시 같이 놀아요. 대표가 작게 박수를 치며 결론지었다. 그럼 손흥민 선수께서 무대에 올라오시는 방향으로 오늘 공연 마지막을 꾸며보겠습. 감사합니다. 그렇게 결판이 나자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어디선가 즉흥적으로 작은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해 번개 이벤트 성공 기념이라는 구호와 함께 소박하게 자축하는 모습도 보였다. 모두가 환하게 웃는 가운데 매니저의 눈에도 안도와 다짐이 교차했다. 손흥민 선수, 아까 제가 정말 심하게 말했던 거 다시 한번 죄송합니. 앞으로는 일할 때도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꾸준히 바뀌시면 저도 정말 감사하죠. 규정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알지만 사람에 대한 예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니까요. 기획사 대표가 마무리로 외쳤다. 자, 그럼 저희도 공연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하니 이제 얼마 후에 무대 뒤로 와주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손흥민을 축하했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즉흥 팝업 이벤트에 참여해준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 제가 무대에 올라갔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나올 테니 그때 또 함께 얘기 나누고 사진도 찍어요. 공연장으로 향하기 전 손흥민은 매니저와 대표 그리고 함께 어수선했던 스태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혹시라도 자리 문제나 다른 스태프와 충돌이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 괜히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엔 다들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죠. 네, 저희도 일일이 설명하겠습. 그리고 공식 사과문도 준비해 놓을게요. 감사합니. 그럼 공연장 뒤편에서 뵙겠습니다. 매니저는 한층 누그러진 얼굴로 주변 스태프들을 정비했고 대표는 무대 담당 감독에게 빠르게 연락을 돌렸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번엔 포용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자 애썼다. 시간이 조금 흘러 공연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형 스크린에 깜짝 게스트가 등장한다는 영상 메시지가 나오자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설마 손흥민? 에이 설마. 하지만 무대 조명이 다시 밝아지며 스탠바이 된 인물이 보이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우와, 진짜 손흥민이야. 말도 안 돼. 원래 게스트 명단에 없었는데 손흥민은 무대에 서서 수줍게 손을 흔들었다. 수많은 팬들이 열광했고 대형돔을 채운 응원 소리는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그의 골을 지켜보며 함성을 내지르는 순간처럼 뜨거웠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오늘 특별히 깜짝으로 무대에 와주신 손흥민 선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된 건가요? 하하, 사실은 오늘 명단에는 없었지만 이 공연을 축하하고 싶어서 들렀어요. 처음엔 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포용해 주신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럼 간단하게 인사와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이렇게 큰 함성을 주셔서 감사합니. 지금 밖에서도 즉흥 팝업 이벤트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고 이 안에도 멋진 무대가 펼쳐졌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진짜 공연의 매력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오고 누가 못 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 아이돌 멤버들이 옆에서 손흥민을 향해 반갑게 손짓하며
우리도 함께 사진 찍어요. 라고 외쳤다. 그는 관객을 향해 손인사를 하며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대신 제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쁨니 멋진 공연 선사해준 아티스트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와 같은 깜짝 손님도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팬들과 관객들은 환호 섞인 박수로 무대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손흥민은 약속대로 다시 광장으로 나와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짧게 축구공 놀이도 하며 뜻깊은 피날레를 장식했다. 공연이 모두 종료된 뒤 매니저와 대표는 바쁜 정리 업무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 무엇보다도 감사해요. 우리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저도 뜻깊었어요. 뜻밖의 상황에서 더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니저가 작게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일부터는 바로 공연 스태프들에게 대응 매뉴얼을 다시 교육할 겁니 오늘 같은 불상사는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니 다행입니다. 대표가 덧붙였다. 공식 SNS에도 사과문과 함께 손흥민 선수께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할 때는 포용의 공간을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게 사실 콘서트나 행사 본연의 목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음악과 즐거움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 마습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 크게 배웠어요. 주변에 몇몇 스태프와 팬들도 모여들어 한마디씩 거들었다. 팀장님, 이제 명단 체크할 때도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게스트 초대 과정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자고요. 예전에는 규정이니까 무조건 안 돼. 가 전부였는데 이젠 대화를 통해 다른 길이 있는지 살펴봐야죠. 한 젊은 팬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저도 오늘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우울했는데 선수님 덕분에 멋진 추억을 만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함니 덕분에 혼자가 아니었다고 느꼈어요. 군중이 대부분 흩어지고 공연장 불빛도 하나둘 꺼져갈 무렵 손흥민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많은 걸 배웠습. 저도 누구나 환영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 싶어요. 매니저와 대표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희도 잊지 않겠습 스스로도. 그리고 회사 전체가 달라져야겠네요. 사람들은 작은 박수와 함께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뒷정리에 분주했던 스태프들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광장에서의 자발적 팝업 이벤트 흔적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며칠 후 공연 기획사 공식 홈페이지에 새로운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초대 손님과 관객을 위한 개방적 절차 도입이라는 제목이었다. 간단히 말해 행사 운영 방식에 유연함을 더하겠다는 선언이었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닫힌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된 듯. 네, 저도 앞으로 어디선가 거절당하거나 문전박대 받는 사람을 보면 이 이야기 떠올리며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 볼 거예요. 한편 손흥민은 SNS 라이브를 통해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그날 이후로 많은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다들 환대와 배려의 중요성을 다시 느낀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 그리고 곧 예정된 팬들과의 미니 풋살 이벤트에서는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서는 꼭 가겠다. 우리 다 함께 응원하자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몇몇은 그 공연장 매니저 바뀌었다던데 진짜 태도 확 달라졌나? 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 매니저는 이후 인터뷰를 통해 과거 태도에 대해 솔직히 사과했고 스태프들에게도 규정은 지키되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했다. 앞으로 이 기획사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일할 겁니. 그리고 손흥민 선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몰랐던 문제를 지적해주고 해결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듯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사건이 예상치 못한 포용의 장을 열어젖혔다.
모두가 규정을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는 대신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어느 늦은 저녁, 손흥민은 이동 차량 안에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다. 매니저와의 갈등, 공연장에서의 문전박대, 그리고 즉흥적으로 열었던 이벤트. 처음에는 분명 마음이 상했고 해결도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니 아주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일로 여러분과 함께 많은 것을 느꼈어요. 누구나 언제든지 환영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 앞으로도 이런 순간이 지속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SNS에 글이 올라가자마자 수많은 사람이 공감과 응원을 보냈다. 누구나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초대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사건이었기에 그 파급력은 더욱 컸다. 그렇게 하나의 소동이 일단락된 후 많은 사람들은 작은 각성을 했다. 행사 기획사도, 매니저도, 그리고 관중도 서로가 공존하고 배려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체감했다. 그 변화는 비단 공연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회사에서도 이렇게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학교나 공공기관도 손흥민 사례처럼 유연해져야 한다. 같은 의견이 퍼졌고 해당 공연장 사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긍정적으로 재조명되었다. 며칠 뒤 기획사 대표가 공식 인터뷰에서 말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 사람을 위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손흥민 선수였고요. 그의 긍정적인 행동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본보기라고 생각해요. 이후 행사장과 광장 어디에서든 손흥민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때 그 배려 넘치는 팝업 이벤트 기억나? 맞아, 결국 잘 풀렸잖아. 라며 환하게 웃었다. 매니저 역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했다. 당시 저는 제 권한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브. 손흥민 선수의 열린 태도가 저를 많이 부끄럽게 만들었죠. 이제는 규정보다는 소통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말에 DJ는 환한 목소리로 마무리 인사를 건넸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 만큼 어떤 규정이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좋은 변화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은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 문전박대를 당할 뻔한 이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더 크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 변화를 지켜본 이들은 다음에도 누군가가 배제되거나 상처받는 순간을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다짐했다. 결국 이 세상은 함께 웃고 함께 즐길 때 가장 빛난다. 손흥민이 남긴 한마디는 공연계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과 모임, 그리고 일상 속 대화에서도 회자되었다. 그렇게 하나의 실수로 시작된 갈등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앞으로 펼쳐질 비슷한 상황에서도 한 번 더 포용과 열린 마음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본보기로 남았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의 작은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은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 말미에 마지막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면 이 사건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초대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더 환대와 배려의 공간이 될 수 있게 서로 함께 노력해 봅시다. 댓글이 쏟아졌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주위 사람들 더 배려할게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할게요. 꼭 이런 상황 겪으면 우리 흔히 했던 방식대로 다 같이 잘 해결해 보자고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마무리했다. 모두 고맙습. 다음에도 재미있고 뜻깊은 이야기가 생기면 이렇게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라이브를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다시 보실 분들, 우리 함께할 날이 더 많을 거라 믿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기 전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면 우린 또 만나기로 해요. 구독도 해주시고 혹시 주변에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도 좋습. 다음 이야기는 아마 지금보다도 더 유쾌하고 멋진 순간이 될 거예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그의 화면이 꺼지자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가 지펴졌다. 누군가는 SNS에 영상을 퍼나르며 이 일 꼭 널리 알리자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된다고 가슴 설레했다.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 그리고 진정한 함께함을 보여준 이 사건은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